우리는 과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이용하는 단순한 이용자일까요?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까요? 우리의 역할이 없는 걸까요? 그냥 우리는 데이터 생성자로서, 이용자, 사용자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제가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디지털 자산은 제 것이지, 우리들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는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 사업을 합니다. 심지어 병원도 저희가 생성한 저에 관련된 의료 정보를 가지고 부가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네, 블록체인이 원하는 게 탈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암호 경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만의 경제를 우리들의 경제로 바꾸는 거다. 그들의 경제를 우리들의 경제로 바꾸는 거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블록체인 연구센터를 맡고 있는 박성준입니다. 한편으로는 블록체인 세상을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거는 비트코인을 말씀드렸고요. 그 비트코인의 한계를 극복해서 새로운 블록체인 개념을 만든 이더리움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라는 게 바로 뭐냐? 글로벌 신뢰 컴퓨터. 즉 블록체인은 컴퓨터이전 네트워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이전 네트워크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그게 블록체인을 해야만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제가 블록체인을 글로벌 신뢰 컴퓨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했는데 디지털 자산이라는 걸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의 처음과 끝이 바로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블록체인의 비전 및 목표하고도 핵심적인 원리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저에게 4가지 기능을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가 암호화폐 발행 기능이고요. 두 번째가 스마트 계약 기능, 그리고 디지털 자산 기능, 보통 스마트 자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DAO라고 탈중앙화된 자동화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폐 발행 기능이란 뭐냐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암호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암호화폐 발행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 누구든지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블록체인을 사용할 줄만 알면 10분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친구가 나 밴드 만들었다고 여러분한테 자랑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우, 너 대단한 거 했네.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래,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플랫폼은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기본 기능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네이버에서 밴드 만들듯이 누가 여러분들한테 와서 내가 암호화폐를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반응하세요. 응? 너도 만들었니? 대단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암호화폐 발행 기능이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본 기능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스마트 계약 기능입니다. 앞에서 제가 스마트 계약 기능은 단지 우리가 쓰고 있는 소프트웨어하고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블록체인이라는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기존의 소프트웨어하고 우리가 컴퓨터 쓰는 소프트웨어랑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인 스마트 계약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스마트 계약은 목적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 목적이란 뭐냐? 바로 디지털 자산을 관리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제가 관리라고 썼지만 이게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이 누구 거고 그리고 언제 거래가 일어나서 소유권이 바뀌었는지를 관리해 준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개념을 우리는 구체적이고 쉽게 그리고 또 확실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걸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네이버나 페이스북 또는 병원을 갑니다. 이때 현재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수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페이스북을 이용하는 이용자, 사용자라는 뜻이죠. 네이버를 이용하는 사용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갈 때 환자라는 뜻을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수동적인 사고입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는 과연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이용하는 단순한 이용자일까요? 그리고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일까요? 우리의 역할이 없는 걸까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쓰게 되면은 여러분이 쓴 활동들, 이용 기록들은 컴퓨터의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컴퓨터의 데이터로 표현된 것들은 페이스북 서버나 네이버 서버에 저장이 되겠죠. 예, 모두들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순간 여러분의 개인 의료정보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생성된 의료정보 데이터는 병원의 서버에 저장이 됩니다. 즉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요. 우리는 단순히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라는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의 개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사고를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즉 우리는 누구냐? 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는 데이터 생성자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면요. 제가 이런 얘기를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생성한 그 데이터들, 데이터 생성자로서 여러분들이 생성한 데이터들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수없이 많은 강연에서 이 질문을 던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가치가 있죠라고 대답을 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는 단순한 쓰레기가 아닌 우리하고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 가치가 있는 데이터들이겠죠. 바로 그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즉 디지털 자산이란 뭐다? 가치가 있는 데이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우리는 그동안 페이스북이나 네이버의 단순한 이용자, 사용자, 병원에 진료를 받는 환자, 단순한 사고가 아닌 우리는 결국 뭐냐? 디지털 자산 생성자라는 능동적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은 바로 이 디지털 자산, 우리가 생성한 가치 있는 데이터인 디지털 자산을 우리에게 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치가 있다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그럼 그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를 사용해서 생성된 디지털 데이터들, 가치가 있는 그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가치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인정받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는 데이터 생성자로서, 이용자, 사용자로서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요, 페이스북이나 네이버는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부가 사업을 합니다. 심지어 병원도 저희가 생성한 저에 관련된 의료정보를 가지고 부가 사업을 한다는 겁니다. 소위 그게 우리가 요즘 가장 논쟁하고 있는 빅데이터 문제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은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고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빅데이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빅데이터를 생성하는 사람은 우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성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서비스가 창출된다고 많은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가치가 있다는 거고요. 그 가치를 누가 과연 소유하느냐는 거죠. 원래대로 따지면 저희들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우리가 만든 디지털 자산이고 우리가 만든 디지털 자산은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디지털 자산의 개념은 바로 그런 뜻이고요. 블록체인의 비전 및 목표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를 제가 디지털 자산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디지털 자산을 원래 소유주인 우리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자산의 개념이 이해가 되셨으면은 제가 스마트 개혁과 디지털 자산을 어떤 연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은요, 요 그림에서 알고 있지만 4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 스마트 자산 기능, 다오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요 4가지 기능이 기존의 컴퓨터하고 블록체인 컴퓨터를 차별화시키는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제가 디지털 자산을 생성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디지털 자산은 우리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들의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리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을 소유권을 우리로 생각하고 올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올린 디지털 자산을 필요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팔겠다는 겁니다. 그 팔린다는 얘기는 거래가 일어나겠다는 거고 그 거래를 스마트 계약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거래를 실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스마트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서는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 컴퓨터의 핵심입니다. 근데요. 디지털 자산은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한다고 했을 때 그 거래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지불 인프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불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지불 수단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이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하고 그 거래의 지불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디지털 자산 시장을 만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블록체인이 원하는 거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암호화폐 발행 기능, 스마트 자산, 디지털 자산 기능, 스마트 계약 기능을 가지고 나의 자산인 디지털 자산을 블록체인 플랫폼에 올리고 그 올린 자산을 스마트 계약으로 거래하는 세상, 디지털 자산 세상을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자산 세상의 지불 수단으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죠. 제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블록체인 플랫폼이 돌아가기 위한 채굴 보상금 때문에 암호화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암호화폐 필요한 이유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암호화폐 필요한 이유 한 가지가 더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에서의 지불 수단으로서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렇게 들어가는 그 디지털 자산 시장을 우리는 블록체인 경제 또는 암호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저 암호 경제에서 암호의 의미는 암호학 기술을 썼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저기서 암호 경제 암호라는 얘기는 암호화폐가 통용되는 경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플랫폼의 비전 및 목표는 바로 암호 경제를 만드는 거고요. 그 암호 경제의 목적이 뭐냐?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들, 우리가 생성한 가치 있는 데이터인 디지털 자산을 우리에게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디지털 자산 거래에서 왜 꼭 암호화폐를 써야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최초로 일어났을 때 상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인터넷 제가 앞에서 제 소개를 잠깐 드렸지만 인터넷 지능 정책을 통해서 인터넷 서비스를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사이버 패러다임 시대에 살았고 그리고 기존의 쇼핑몰을 사이버 쇼핑몰로 바꾼다고 했습니다. 그때요, 제가 이런 말을 드립니다. 최초의 전자상거래 지불수단이 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때 지불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전자상거래 최초의 지불수단이 뭐냐면 무통장 입금이었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전자상거래 학회에서 제가 물건을 구매한 다음에 그 홈페이지에는 반드시 전화번호랑 입금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그럼 저는 PC상에서 끝내는 게 아니고 종이로 적습니다. 그리고 지불하기 위해서 제가 은행을 갑니다. 오프라인으로. 은행을 가서 무통장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는 지불을 했어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닙니다. 전화를 합니다. 제가 입금을 했는데 혹시 잘 받으셨나요? 그러면 이제 쇼핑몰 주인이 그걸 확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입금이 확인되면 저한테 물건을 옵니다. 이게 최초의 전자상거래 지불수단이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겁니다. 자, 만약에 쇼핑몰의 지불수단이 무통장 입금이었다면 현재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됐을까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아니냐? 무통장 입금 가지고 현재 속도가 있는 전자상거래 지불수단으로 역할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발전된 게 인터넷 뱅킹이고 그러니까 피지라는 사업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존의 종이문서 세상에서 지불수단인 무통장 입금수단이 전자상거래가 와서 전자적인 지불 시대에서는 안 맞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이버 세상에서의 사이버 지불수단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블록체인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세상이란 뭐죠? P2P고 실시간인 것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블록체인 세상에서의 경제 생태계인 블록체인 경제나 암호 경제를 구축을 할 때 현재의 피지나 인터넷 뱅킹을 주장한다면 그거는 곧 어떤 거냐? 우리가 전자상거래 발전을 시킬 때 끊임없이 무통장 입금을 주장한다는 거 같은 논리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어떤 경제 생태계가 발전을 하면은 그 경제 생태계에 맞는 지불수단이 함께 발전이 돼야 그 경제 생태계가 발전한다는 거를 제가 반증해 드리는 겁니다. 왜 암호화폐가 필요하냐면은 블록체인 인프라에 올라가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 즉 디지털 자산 거래 경제에서의 맞는 P2P 지불수단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P2P 지불수단이 바로 암호화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기능 중에 하나가 다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원하는 거는 P2P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거래나 이런 것들을 암호경제, P2P 거래, P2P 지불로 만들었듯이 그 경제 생태계에 참여하는 조직조차도 P2P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닌가요?
현재 조직은 회장 있고 부장 있고 일반 직원이 있는 수직적 관계지 않습니까? 그건 P2P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를 만들 때 P2P 경제학을 만드는데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조직은 P2P가 아니래요. 또 안 맞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오라는 기능은 왜 좋냐면은 P2P 조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즉, 그 경제 생태계에 참여하는 조직조차도 지금과 같은 중앙 집중 방식의 조직이 아닌 P2P 방식의 조직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암호 경제를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를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블록체인 플랫폼의 보상 체계로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다?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의 지불 수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의 지불 수단 이전에 뭐가 또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산들의 가치를 표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생성한 데이터 가치.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표현 수단이 또 필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디지털 자산의 가치 표현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다음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얘기하는 앱 생태계, 앱 서비스들, 그걸 통해서 받는 우리의 서비스는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속에 필요한 거는 사이버 지불 수단인 피지가 필요한 거고 모바일 뱅킹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옮기게 되면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아까 말한 스마트 계약으로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시장, P2P 경제 모델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암호 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가 나오는 거고요. 저 암호 경제 새로운 생태계 지불 수단이 바로 암호화폐가 됨을 제가 반복적으로 강조해 드리는 겁니다. 현재 세상은 인터넷 경제에서 암호 경제로 가는 과도기적인 어떤 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가 필요한 어떤 사례를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작가들이 자기가 만든 웹툰을 웹툰 서비스 기간에 제공을 하면은 웹툰 서비스 기간은 그 다운로드 횟수만큼에 따라서 일정 부분의 수익을 웹툰 작가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인데요. 만약에 웹툰 서비스 기간이 사실은 중앙 집중 기간이기 때문에 웹툰 서비스 기간에서 다운로드 횟수를 만약에 속인다면은 웹툰 작가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웹툰 작가의 웹툰이 100만 개 다운로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중앙 서비스 기간은 50만 개라고 웹툰 작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웹툰 작가의 수익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이요. 이거는 가정입니다만은 이런 경우도 중앙 집중 방식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암호화폐를 쓰게 되면요. 블록체인을 쓰게 되면은 웹툰 작가가 올린 웹툰이 얼만큼 다운로드 되는지를 정확히 투명하게 공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웹툰 작가의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에 필요하다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현재의 웹툰 작가가 웹툰 서비스 기관에게 수익을 돌려받는 기간은 차이가 생깁니다. 웹툰을 올린 게 만약에 오늘이라면 한 30일 동안의 웹툰 다운로드 기간 동안의 어떤 누적을 통계를 내서 그걸 웹툰 작가에게 수익으로 주는 거죠. 그럼 웹툰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수익이 한 달이 늦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암호화폐는 바로 실시간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 말은 웹툰 작가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의 자산, 웹툰을 서비스 기간에 올린 상태에서 자기한테 들어오는 시간이 실시간적으로 자기한테 돈이 들어옵니다. 이러면 웹툰 작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진 자산의 유동성이 굉장히 극대화되겠죠. 암호 경제의 또 다른 하나의 사례를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팀잇은 뭐냐면은 소셜 네트워크에서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만드는, 함께 사용하자는 겁니다. 컨텐츠도 참여자가 만들고 그 컨텐츠를 평가하는 것도 참여자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디지털 자산이 나오느냐? 우리가 스팀잇에서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디지털 자산을 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댓글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 댓글조차도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고 그 데이터조차도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 댓글이 많고 평이 좋을수록 그 컨텐츠의 질이 높다는 걸 판단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게 되면은 그 컨텐츠에 대한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토큰으로 받을 수 있겠죠. 스팀잇의 토큰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암호화폐고요. 두 번째는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댓글이 많을수록 그 컨텐츠가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 댓글의 숫자의 가치만큼 저희가 컨텐츠에 대한 가치를 더 평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댓글을 쓰는 사람은 그 컨텐츠를 평가하는 어떤 하나의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거라 댓글을 쓴 사람에게도 댓글했다는 그 이유 하나 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토큰을 가지고서 우리는 우리끼리 만드는 어떤 디지털 자산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암호화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플랫폼에서 쓰는 암호화폐가 있고요. 그걸 우리는 코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의 보상금과 연계된 코인입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플랫폼의 기본 기능인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통해서 발행한 암호화폐를 우리는 토큰이라고 합니다. 즉 암호화폐는 코인과 토큰이 있다는 거고요. 제가 쉽게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한 건 바로 뭐냐면은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우리에게 준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가지고 만든 암호화폐. 그게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마 바라보는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토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듣는 것 중에 토큰 생태계, 토큰 이코노미라는 얘기도 들으실 겁니다. 그 뜻이 뭐냐면 바로 블록체인 플랫폼인 디지털 자산 플랫폼 위에 모든 것이 디지털 자산 경제가 될 거고 그 디지털 자산의 가치를 표현하는 암호화폐, 토큰이 되겠죠. 그리고 그 토큰이 디지털 자산 경제의 지부 수단이 되는, 즉 토큰 경제가 만들어진다는 거겠죠. 어떤 분야의 어떤 서비스 간에 그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는 토큰이라는 걸 발행을 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토큰 생태계를 만드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를 만든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토큰 생태계 하는 겁니다. 암호 경제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토큰 생태계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말씀드렸고요. 그 비트코인은 이제 분산 원장 개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단지 P2P 암호화폐라는 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능이 제한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의 한계인 어떤 기능들의 어떤 한계들을 극복을 해서 모든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했던 부텔린이 원했던 블록체인 플랫폼이 바로 이더리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들고 말씀드렸잖아요. 비트코인은 전화기고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이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은 차원이 다른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세대를 나눌 때 블록체인 1.0, 2.0, 3.0으로 나눕니다. 저희 같은 블록체인 전문가는요. 1.0은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위주, 2.0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1.0과 2.0을 나누는 기준으로 스마트 계약이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계약이 실행된다는 얘기는 바로 무슨 말이냐. 그 블록체인은 컴퓨터라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1.0과 2.0을 나누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컴퓨터냐 컴퓨터가 아니냐의 뜻입니다. 이제 블록체인 컴퓨터가 됐기 때문에 인프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디지털 자산 거래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세상이 오는 거. 저희는 그걸 블록체인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블록체인 세상을 우리는 블록체인 3.0 세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부터 계속 블록체인 3.0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바로 디지털 자산 생태계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암호 경제라고 얘기하고 이 토큰 생태계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럼 기존의 사이버 경제, 인터넷 경제와 암호 경제의 궁극적으로 차이가 뭐냐. 말로는 제가 디지털 자산 경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기존의 인터넷 경제, 사이버 경제는 중앙 집중 방식의 경제입니다. 소위 말하는 값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P2P 경제에서는 값이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우리끼리 만드는 경제라는 거죠. 블록체인이 원하는 게 탈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암호 경제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들만의 경제를 우리들의 경제로 바꾸는 거다. 그들의 경제를 우리들의 경제로 바꾸는 거다. 이 그들의 의미는 여러분이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뢰 경제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투명하고 공정한 경제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상생의 경제라고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경제 생태가 어떤 생태일까요? 독점화되고 가불이 있고 투명하지 않고 이익을 독점하는 그런 경제 생태계보다는 우리가 같이 함께 잘 사는 경제,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닐까요? 네. 블록체인에서 말하는 암호 경제, 블록체인 경제는 바로 함께 잘 사는 경제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디지털 자산을 그 이익의 가치를 우리에게 돌려주는 그런 경제 생태계가 암호 경제 또는 블록체인 경제의 비전 및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암호 경제 구체적인 사례나 이런 거는 차츰차츰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의 경제 생태계가 블록체인이라는
분산 방식을 쓰게 되면 어떻게 우리에게 유리해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내용은 차츰차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